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즉 인서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S3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했을 때 RDS처럼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인플레이스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오픈 테이블 포맷인 아파치 아이스버그나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먼저 이제 RDSI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CDC 데이터를, 즉 빈로그에서 발생하는 CDC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S3로 만든 데이터 레이크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AWS DMS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빈로그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읽어온 빈로그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넣은 다음에 파이올스를 이용해가지고 S3에 뭐 컬럼너 데이터 포맷 형태로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제이슨 형태로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소스에 있는 그 테이블들을 좀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어떤 두 가지 형태의 테이블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블은 이 페이먼트처럼, 즉 결제 이력을 관리하는 테이블처럼 어떤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고 계속 끝에 추가가 되는 형태의 테이블인 거죠. 근데 두 번째 테이블은 그 유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처럼 그 데이터 자체가 그냥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규 가입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인서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가입된 사용자가 본인의 이메일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하겠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해지해서 탈퇴를 하겠다 한다면 딜리트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서트 외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그냥 S3에 저희가 컬럼너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CSV나 JSON으로 저장했을 때는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컬럼너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유저 프로파일 같은 형태의 테이블들의 데이터는 컬럼너 형태의 그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하지 것보다는 후디라든가 아이스버그나 그 다음에 델타 레이크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S3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때 쿼리 엔진으로 그 AWS 아테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테나가 현재 시점까지에는 후디나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나 딜리트를 SQL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는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대신에 오픈 테이블 포맷의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 같은 경우는 플링크나 스파크 같은 이런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그 커넥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플링크나 스파크로 바로 S3에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플링크나 스파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볼 수 있냐? 뭐 EC2에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뭐 EMR 같은 거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글루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서버레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에는 AWS 글루 스트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루 같은 걸 사용하시면 아예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클러스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서버리스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제 AWS 글루를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위에 보이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컬럼너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CDC 데이터에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나 딜리트,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면 이제 테이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할 때 저희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대신에 이제 AWS 글루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로 그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상당히 유사하고 데이터 소스만 이제 오로라 마이스큐엘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WS 글루 스트리밍을 이용해 가지고 S3에 오픈 테이블 포맷 아이스버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된 쿼리가 발생했을 때 실제 아테나로 변경된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예제 코드 같은 경우는 AWS 샘플즈에 올라가 있고 CDK로 배포가 가능한 형태라서 CDK로 배포하기 위한 설정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배포를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CDK로 배포가 완료가 되면 클라우드 포맷에서 이렇게 배포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DB 환경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로그를 켜서 빈로그를 읽어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빈로그가 켜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빈로그가 켜졌지 않다면 이제 빈로그를 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로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이 RDS의 데이터를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매핑을 해야 되니까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아테나 쿼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D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오기 위해서 DMS 태스크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DMS 태스크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이제 글루 스트리밍 작업을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 스트리밍 작업에 필요한 설정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뭐 커넥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 활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런 작업을 실행을 해서 스트리밍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로 저희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10건 정도의 데이터를 인서트를 먼저 할 거고요. 10건 정도의 데이터가 인서트가 됐으면 실제 DB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DMS에서 그러면 저 10건의 데이터를 빈로그를 읽어가지고 이제 S3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S3로 저장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고, 그래서 키네시스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CDS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실제 S3에 저장된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아이스버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랑 메타데이터 두 개의 그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폴더 안에 저희가 이벤트 타입으로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켓 파일들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쿼리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10건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하시면 10건의 데이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요. 즉 트랜잭션 아이디 1번하고 그리고 8번 트랜잭션 아이디 데이터를 어마운트 값을 3하고 39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딜리트가 했을 때 그 딜리트 처리가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10번, 9번 트랜잭션 아이디에 대해서 저희가 로우를 삭제를 했을 때 10건의 데이터에서 3건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총 남은 데이터의 건수는 7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를 저희가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임 트래블 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커밋을 하기 이전 시점에
시간을 주고 데이터를 읽어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삭제된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의 데이터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제 그러면 글루 스트리밍 작업을 어떤 식으로 코딩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글루 스트리밍 작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스팍이나 글루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즉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링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기록을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실제 저희가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설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팍 카탈로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관련된 카탈로그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되는 S3 위치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글루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글루 그 카탈로그 테이블을 스팍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임플리멘테이션으로서 이제 글루 카탈로그를 설정하는 이런 식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인서트를 한다든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딜리트를 하실 때는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들의 중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들을 다 제거를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하고 딜리트된 부분을 나눠가지고 그 머지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딜리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